오늘은 조용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글쎄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하죠. 뭐 하고 답하시면서도 목소리 어딘가에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행복이 뭔지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죠. 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만 가면, 대학 다닐 때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서는 승진만 하면, 결혼해서는 집만 마련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만 잘 키우면, 그렇게 무언가만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니, 혹은 이룰 만큼 이루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과연 행복하게 살아왔는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질 조건은 다 갖췄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더 가난했던 시절, 더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더 마음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녀들은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은 없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은지.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고대 로마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세네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황제의 스승이자 고문이었으며, 최고의 권력 옆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쓴 글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행복에 대해 평생 고민했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 무엇이 아닌지를. 세네카는 결국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69세의 나이였죠. 권력의 정점에서 살다가 권력 때문에 죽은 사람. 그런 그가 남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책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고루한 철학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네카가 쓴 그 문장들이 젊었을 때는 그저 글자로만 보였는데, 이 나이가 되어 읽으니 완전히 다르게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젊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뼈저리게 아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부. 세네카가 말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세네카는 행복론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는 흐릿하게 보고 있다. 참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이 뭔지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뿐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고, 차를 샀고, 아이들 교육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모으고 나니 돈이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노후가 충분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애들한테 물려줄 건 남기고. 이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만 모으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그 금액을 모으고 나니 또 다른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재산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걱정으로 바꿔줄 뿐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지킬까?
어디에 투자할까?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다른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승진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후배들 챙기고, 그렇게 해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임원도 됐습니다. 명함도 그럴듯해졌고, 사람들도 님 자를 붙여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상무님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명함도 없으니 누구한테 내밀 것도 없고요. 골프장 가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는데 전에 회사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왠지 초라해지는 그 기분. 세네카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우리 것이 아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몸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밤새워도 괜찮았고, 술 마셔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고, 계단 몇 층 올라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하는 그 말.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건강도 영원한 게 아니구나. 건강할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잃고 나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병들었을 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참 냉정한 말 같지만 곱씹어보면 진실입니다. 건강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가족은 어떻습니까? 자식은요?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뒷전이고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과외시키려고 돈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아이들한테 다 쏟아부었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손주도 낳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아이들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학원이 더 바쁩니다. 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쓰라린 겁니다. 세네카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이 떠날 때 함께 무너진다.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행복을 삼으면 자식이 멀어질 때 우리는 행복도 함께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결국 우리도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세네카가 말하는 행복은 대체 뭘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내면의 상태라니, 그게 뭔 소린지.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차를 타도, 같은 돈을 가져도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불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 이 말을 젊었을 때 들으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만족하면 발전이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 이 말을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만족이 체념이 아니라는 것을, 만족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만족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2부. 우리가 평생 착각해온 행복.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비교했습니다. 몇 등인지, 누가 나보다 잘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대학 갈 때는 누가 어느 대학 갔는지로 비교했습니다. 직장 들어가서는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지, 누가 연봉을 더 받는지.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를 비교했습니다. 남의 남편은 왜 저렇게 잘하는 것 같고, 남의 아내는 왜 저렇게 현명해 보이는지. 아이가 생기면 아이로 비교했습니다. 옆집 애는 벌써 걷는다는데, 우리 애는 왜 아직인지. 옆집 애는 영어 유치원 간다는데, 우리는 왜 못 보내는지. 집을 사면 집으로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강남에 산다는데, 누구는 더 큰 평수에 산다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퇴직금을 얼마 받았다는데, 누구는 연금이 얼마라는데, 누구는 자식이 얼마나 효도한다는데. 이렇게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였고, 내가 이룬 것보다 남이 이룬 것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세며 산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더 큰 평수였으면 하고, 차가 있으면서도 더 좋은 차였으면 하고,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서도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 되신 분인데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셨고 아파트도 있고 자식도 둘 다 잘 키웠습니다. 손주들도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건강도 나쁘지 않으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사신 겁니다.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분이 요즘 우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프 모임에 나가면 자기만 빼고 다들 임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대기업 상무 출신, 누구는 중견기업 사장 출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보다 돈도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퇴직금도 더 많이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모임 나가는 게 즐겁지가 않답니다. 가면 괜히 위축되고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하게 사신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가정도 잘 꾸리시고 남부럽지 않게 사셨는데. 그런데 지금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세네카가 바로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 골프 모임 사람들 정말 다 행복할까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다 행복할까요? 어쩌면 그중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안 보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 연봉이 얼마였는지,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집이 어디인지만 보고 비교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하라. 이 말이 젊었을 때는 그저 글자로만 보였는데 이 나이가 되니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대학, 남들이 좋다는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 남들이 인정할 만한 자식. 정작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한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 비로소 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뭘 원했던 걸까? 나는 뭘 할 때 행복했을까?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허무함을 느끼십니다. 그 허무함의 정체가 뭘까요?
평생 달려왔는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이게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 나가고 바쁘니까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 됐고 다음 승진,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 보고, 신문 보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 이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 만나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고,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나눕니다. 이 허무함이 바로 세네카가 말한 것입니다. 목표를 잃은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직장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니 방향을 잃은 겁니다. 평생 회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게 끝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줍니다. 인생의 목표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이루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이루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승진하는 것, 돈 버는 것, 집 사는 것, 자식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했지. 정작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늘 다음을 향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 겁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